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물건값을 안 냈죠? 죄송하지만 여기서 돈을 내야 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뭔 소리예요?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먼 미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곧 아주 곧 모든 게 바뀔 겁니다. 2025년 9월.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이야기는 4년 전인 2021년 평범했던 어느 화요일 오후에 시작되었다. 미국 동부의 작은 도시 마트에서 벌어진 사소한 사건이 전 세계의 운명을 예고하는 신호였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한 중년 남성이 장바구니에 빵 몇 개와 물병을 담고 그냥 밖으로 나가려 했다. 지원이 제지했고 경찰이 호출되었다. 그러나 내가 목격한 이 남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왜 저를 막으시는 거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건데. 그의 태도는 진심이었다. 마치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 남자, 로버트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신원 조회를 해봐도, 지문을 확인해봐도, 그 어디에도 그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 정신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의사들을 당황시켰다. 인지 능력도 정상이고, 대화도 논리적이었다. 단지 한 가지만 이상했다. 저는 기원 후 3036년에서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너무 낯설어요. 웃음거리가 될 뻔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곧 나는 이 사건에 주목했다.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로서 나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여러 차례의 면담 끝에 내가 들은 로버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증거들을 보여줬다. 첫째, 그의 몸에서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방사선 수치가 검출되었다. 둘째, 그의 손목 근처에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작은 금속 조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예언이었다. 2025년 9월, 지구 전체가 거대한 전자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모든 전자기기가 작동을 멈추고 전력망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이건 몇 시간이나 며칠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년, 무려 10년간 지속될 겁니다. 나는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로버트가 설명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다. 제가 살던 시대에는 현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손에는 생체 칩이 이식되어 있죠. 이 칩은 단순히 결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모든 행동, 감정, 심지어 생각까지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로버트는 자신의 손목을 보여주며 말했다. 저에게도 이런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에 돈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미래의 인류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인간은 단지 데이터의 집합체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로 돌아온 겁니다. 나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다. 그 칩은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나요? 이 칩은 스문의 시간 내내 제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합니다. 심박수, 혈압, 뇌파, 호르몬 수치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하죠. 시스템은 제가 언제 화가 나는지, 언제 슬퍼하는지, 심지어 언제 거짓말을 하는지까지 알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이 칩이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시스템이 판단하기에 제가 너무 화를 내고 있다면 칩에서 진정제 성분을 분비합니다. 반대로 너무 우울하다면 기분을 좋게 하는 화학물질을 방출하죠.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개인의 감정조차 조절당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극도의 기쁨이나 슬픔, 분노는 모두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차단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 대한 그의 예언이었다. 전 세계가 어둠에 빠져도 한반도만은 다를 겁니다. 이 지역은 지구의 자기장과 특별한 연관이 있어서 다른 곳보다 피해를 훨씬 적게 받을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한반도의 지질학적 구조가 매우 특별합니다. 이곳은
유라시아 판의 안정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대규모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해발 고도가 적절해서 해수면 상승에도 비교적 안전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곳 사람들의 정신적 가치입니다. 서로를 돌보는 문화, 어르신을 공경하는 전통, 공동체를 중시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미래 세계 재건의 핵심이 될 겁니다. 흥미롭게도 나는 조사 과정에서 한국에 수십 년 전부터 비슷한 내용의 예언을 남긴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명산 선생이라고 불리는 한 예언가였다. 명산 선생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하늘이 어두워지는 날이 올 것이다. 낮인데도 밤같이 어두워지고 아무리 큰 불빛도 그 어둠을 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동방의 땅, 조선만은 하늘의 보호를 받아 그 시련을 견뎌낼 것이다. 명산 선생의 또 다른 예언도 주목할 만하다. 서양의 문명이 쇠퇴하고 동양의 정신이 부활할 때 한반도가 새로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 민족의 젊은이들이 세계를 이끌게 될 것이다. 내가 발견한 로버트의 증언과 명산 선생의 예언 사이에는 놀라운 일치점들이 있었다. 둘 다 전 세계적인 대혼란의 시기를 예언했고 그 혼란 속에서 한국만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했으며 한국이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나는 더 깊이 조사해봤다. 실제로 NASA의 태양 활동 예측 자료를 확인해보니 2025년 가을은 태양 폭풍 활동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였다. 강력한 태양 폭풍은 실제로 지구의 전력망과 통신망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었다. 1859년 캐링턴 이벤트라고 불리는 거대한 태양 폭풍은 당시 전 세계의 전신망을 마비시켰다. 만약 그 정도 규모의 태양 폭풍이 현재 일어난다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로버트는 미래 사회에 대해서도 더욱 상세히 설명했다. 3036년의 세계에서는 아이들이 16세가 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인공지능 보육시설에서 자라나죠. 이는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감정적 유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가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건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모든 인간 관계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시스템이 결정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시스템의 허가가 필요해요. 교육 시스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지식은 뇌에 직접 주입되고 창의성이나 비판적 사고는 철저히 억압됩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역할에 맞는 정보만을 받게 되죠. 예를 들어 농부로 선정된 사람은 농업에 관한 지식만 주입받습니다. 의사로 선정된 사람은 의학 지식만 받고요.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나는 궁금했다. 그럼 예술이나 문학, 음악은 어떻게 되었나요? 거의 사라졌습니다. 시스템이 인간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위험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대신 시스템이 만든 표준화된 문화 콘텐츠만 존재합니다. 모든 음악은 같은 템포와 리듬으로 만들어지고 모든 그림은 정해진 색깔과 형태만 사용해요. 소설이나 시도 시스템이 검열한 내용만 허용되죠. 로버트는 종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종교는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시스템 자체가 일종의 종교가 되었죠. 사람들은 시스템을 절대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람들은 시스템에게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밤에는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요. 로버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가장 슬픈 것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선택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때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런 세상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로버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시작은 2025년 9월의 대정전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10년간 지속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질서와 안정을 간절히 원하게 되었죠.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뉴월드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식량 배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안을 유지했거든요. 사람들은 기꺼이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자유를 조금씩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시스템은 점점 더 많은 통제권을 요구했고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버트는 그 변화 과정을 더 자세히 설명했다. 2030년경에는 모든 화폐가 디지털화되었습니다. 현금은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거래가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해졌어요. 2035년쯤 되었을 때 첫 번째 생체 칩이 도입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는 명목이었죠. 그 다음은 효율성을 위해서, 그 다음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40년에는 모든 직업이 시스템에 의해 배정되기 시작했어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였죠. 2045년경에는 거주지까지 시스템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적의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람들을 분산시켜 조직적인 저항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어요. 2050년경에는 칩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음식을 사는 것도,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심지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도 칩이 있어야 가능했죠. 나는 소름이 돋았다. 사람들이 반항하지 않았나요? 물론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매우 교묘했어요. 저항하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나 사회의 위험 분자로 낙인 찍었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낙인이 두려워서 순응했습니다. 초기에는 물리적인 탄압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정교한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항하는 사람의 칩을 조작해서 우울증을 유발한다거나 불안장애를 일으킨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또한 저항하는 사람들의 가족을 인질로 잡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가 위험해집니다라는 식으로 협박했죠. 로버트는 잠시 멈추더니 더욱 무거운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가장 효과적인 통제 방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시스템은 끊임없이 위험을 강조했어요. 외부의 적, 바이러스, 테러 같은 것들 말이죠.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편리함도 중요한 유인책이었어요. 칩이 있으면 정말 편리했거든요. 생각만 해도 음식이 주문되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가 바로 뇌에 전달되었어요. 사람들은 점차 그 편리함에 중독되어 갔고 편리함을 포기하고 자유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유를 포기하고 편리함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내가 조사한 명산 선생의 예언 중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큰 어둠이 지나간 후 사람들은 질서를 갈망할 것이다. 그때 거짓 구원자가 나타나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다. 하지만 그 구원자는 사람들을 더 깊은 어둠으로 인도할 것이다. 명산 선생은 또한 이렇게 예언했다고 한다. 진정한 구원은 하늘에서 오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온다. 서로를 믿고 돕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로버트도 비슷한 메시지를 내게 전했다. 저희 시대에서 한반도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지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이곳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정신, 상호부조의 전통이 시스템의 통제를 견뎌낸 몇 안 되는 가치 중 하나였거든요. 3036년에도 한반도에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개념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밀스럽게, 하지만 끈질기게 전해 내려온 거죠. 나는 더 궁금한 것이 있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었나요? 로버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유럽 대부분은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벨기에는 완전히 사라졌죠. 영국도 절반 이상이 바닷물에 잠겼고요. 독일과 프랑스는 살아남았지만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사회가 극도로 불안정해졌어요. 결국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미국은 내전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동부와 서부가 완전히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게 되었어요. 동부는 더 강력한 연방 중심 체제가 되었고 서부는 각 주의 자치권이 강화된 연합 체제가 되었죠. 중부 지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되었고요. 일본은
대부분의 도시가 지진과 해일로 파괴되었습니다. 도쿄, 오사카 같은 대도시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내륙의 산간 지역으로 이주했죠. 중국도 심각한 환경 오염과 내부 분열로 여러 개의 작은 국가들로 나뉘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들은 스모그와 오염으로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살아남은 지역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장 잘 보존된 지역 중 하나거든요. 로버트는 또한 미래의 기후에 대해서도 더욱 자세히 내게 설명했다. 2025년 9월의 사건 이후 지구의 기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극지방의 빙하가 대부분 녹았고 해수면이 평균 15m 상승했어요. 아마존 우림의 80% 이상이 사막으로 변했고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은 남쪽으로 확장되어 거의 대륙 전체를 덮었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동해의 특수한 해류 때문에 기온 변화가 다른 지역보다 완만했거든요. 또한 한반도의 산맥 구조가 자연스러운 방어막 역할을 했어요. 내가 확인한 명산 선생의 예언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동쪽 바다가 넘실거리고 서쪽 땅이 흔들려도 중앙의 땅은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그곳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터전이 될 것이다. 로버트는 자신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내게 말했다. 저의 증조할머니는 202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었어요. 그분께서 어릴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자유롭게 여행하고 원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었던 시대 말이에요.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시대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이동 실험에 자원했던 거예요. 나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럼 다시 미래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를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소중한 때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내가 조사한 명산 선생도 비슷한 맥락의 예언을 남겼다. 과거로 돌아온 자가 미래를 바꿀 것이다. 그의 경고를 듣는 자들이 새로운 길을 열 것이다. 로버트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도 내게 제시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후변화, 사회적 분열,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 이 모든 것들이 미래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요소들이죠. 특히 사람들이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공동체 의식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절망적이지만은 않았다. 다행히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2025년 9월까지는 아직 몇 달이 남았어요. 그 동안 사람들이 깨어난다면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는 것입니다. 기술이나 시스템에 모든 것을 의존하지 말고 인간 본연의 지혜와 따뜻함을 되찾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명산 선생의 마지막 예언도 희망적이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온다. 절망이 가장 클 때 희망이 피어난다.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로버트는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조언을 내게 남겼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공동체들을 만드세요. 이웃과 더 가까워지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예요. 또한 전통적인 기술들을 배워두세요. 전기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 자연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보존하는 법. 손으로 만들고 수리하는 기술들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준비를 하세요. 어려운 시기가 와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기르는 거죠. 나는 모든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연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인가? 하지만 로버트가 보여준 물리적 증거들, 그리고 명산 선생의 예언과의 놀라운 일치점들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무시하기는 어려웠다. 무엇보다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의 본질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025년 9월. 과연 세상은 바뀔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답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와 명산 선생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처럼 인간다운 가치를 지키고 서로를 돌보며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미래가 오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일 것이다. 어둠이 오든 오지 않든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서로를 돌보는 마음을,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함을 말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예언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의 경고일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그런 변화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